이용을 보내서 김삿갓을 추모하는 행사를 매년 실시합니다. 어느 해 권영진 님의 글이 장원이 됐습니다. 천의 명당 낭곡이 김삿갓의 묘를 원투하고 사냥한 그런 글이죠. 위에를 받들어 모시고 명점을 덮으니 도루묵 명당이 여기가 분명하네. 간좌에서 오는 용은 이런 혀를 얻었네. 전남에서 치른 장사는 고원의 외로운 한이었고 와석으로 옮겨 봉한 것은 대를 이은 아들의 정성일세. 하늘이 낭고 선생을 위해 조성한 곳이니 무슨만대 번영을 힘입을 것이다. 이용을 해서 김삿갓을 추모하는 행사 중에 휘호대 국시를 쓴 대회에서 김삿갓의 시를 선택하여 썼던 것을 비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시는 김삿갓이고 그 시는 김창기 님이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연머리 너 김진사 아니더냐. 나도 청춘에는 호gin과 같았더라. 분량은 점점 늘어가는데 돈은 떨어지고 세상 일 겨우 알만한데 어느새 백발이 되었네. 스스로를 돌아보고 인생 무상을 주제로 읊었습니다. 이종목님이 추모한 글입니다. 회업 시선 낭고 설화. 낭고의 설화가 진실하게 유명하니 입을 타고 길게 전해진 흡출한 인륜일세. 막대에 의해 의해 이 한 말은 천리를 돌고 신선을 쫓는 행적은 사방에 빛나네. 사람을 놀라게 한 공자를 남겨 즐거움으로 이었고 세상을 울리는 문장이 끊임을 펼쳤도다. 민중의 영웅으로 칭송이 이어지니 이에 힘입어 대학을 내맞게 폈네. 죽장에 삿갓쓰고 방랑삼천리 인구름 뜬 고개 넘어가는 객이 누구냐. 12대문 문간방에 글식을 하며 술 한잔에 시안수로 떠나가는 김삿갓. 세상이 싫던가요? 벼슬도 버리고 기다리는 사람 없는 이 거리 저 마을로 손을 젓는 집집마다 소문을 놓고 후대접에 끌끌대며 떠나가는 김삿갓.
방랑에 지지였나 사랑에 지지였나 개나리 보찜지고 가는 곳이 어디냐 팔도강산 타양살이 몇몇 해든가 석양지는 산마루에 잠을 자는 김삿갓 김삿갓이 영주 부석사를 와서 보고 읊었던 부석사라는 시 중에 한 구절을 오늘 이재익 시인이 이용합니다. 김삿갓은 우주간에 내 한 몸 오리마냥 헤엄친다 라는 구절이 있어서 김삿갓이 여기까지 와서 시를 읊었음에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재익은 부석사가 양백 즉 소백산과 태백산 사이에 있음에 착안하여 양백간에 공중부영하는 연등이 되는 마음입니다. 산사에 봄꽃 피고 지고 이재익 산지성은 영주부석사 일주문이 태백산에 머물더니 어느 사이에 봉황산에 다다르고 안양문에 서면 또 소백의 꽃건너리을 비치네.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화엄사성의 가르침인가? 안양루 먼빛 불상도 꽃 신기루 의상대사는 꽃지팡이 남기고 공민왕은 무량수전 현판 남기고 우남 이승만은 부석사 현판 화합꽃 남겼네. 이황선생 선묘 부석사 부석 앞에서 지척 단양 꽃두향이 생각에 잠겼다가 의상대사 지팡이 얘기만 점잖게 읊었구나. 엊그제는 화순 물념적벽에 서고 오늘은 부석사 무량수전 앞에 서니 고전익한 산사 화려한 봄꽃에 심사 흔들려 우주간에 내 한 몸 오리마냥 헤엄친다는 김삿갓 시구처럼 나도 부석같이 양백간에 공중부영하는 연등이 되는구나. 춥거나 덥거나 늘 흰 겹옷만 입고 다녔는데 어떤 사람이 새로 속옷을 지어 주었더니 사용하지 않고 받아 입고 입었던 겹옷은 둘둘 말아 어깨에 메고 가버렸다. 가다가 길에서 추위에 떠는 사람을 만나면 입었던 속옷을 벗어주고 자기는 메고 있던 겹옷을 다시 입는다. 혹 심하게 추위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가 온몸을 기어다니는데도 거리낌 없었다. 신서구 님의 해방집의 글이었습니다.
김삿갓은 시로 세상을 논하였습니다. 19세기 세도정치기에 사회적 동료, 민중의식이 성장하는 시기였습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웃음으로 감사 안으며 위선자들을 비꼬았던 김삿갓 씨는 민중문화, 판소리, 탈춤과 닮아 있었습니다. 역사는 끊임없이 후대의 사람들에 의해 재해석되기 마련입니다. 김삿갓이 가진 상징적 의미 역시 고정된 사물이 아니기에 시대에 맞게 끊임없이 재해석되고 확대되어 재창조되고 있음을 조형으로 나타냈습니다. 김삿갓은 어릴 때 서당에 다닐 때부터 문학적, 시적 재능이 특출했습니다. 지붕에 올라가서 새를 잡으려 하다가 기와가 떨어져 깨졌습니다. 노성이 놓아여 종아리를 때리려 하다가 너 시를 잘 쓰니까 해초리 12대 맞겠느냐, 지자, 갈지자 12개를 넣어서 시를 짓겠느냐. 이래서 어린 김삿갓이 갈지자 12개를 넣어서 지은 시입니다. 옥지 1번, 상지 2번, 등지 3번, 조지 4번, 추지 5번, 집지 6번, 와지 7번, 낙지 8번, 파지 9번, 사지 10번, 노지 11번, 달지 12번. 지붕 위에 올라가서 새를 잡으려 하다가 기와가 떨어져 깨졌네. 스승이 놓아여 종아리를 때리네. 갈지자 12번 들어갔습니다. 김삿갓은 시를 몇 편이나 썼을까요?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체계적으로 기록해 둔 것이 아니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흘리고 다닌 것을 후세인들이 수집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다 수집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김삿갓 연구를 그래서 1990년에 저서를 편 정대우 박사에 의하면 모두 456편이 발굴되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206편은 가채시인데 우리나라 현실과 중국 역사를 비유한 것으로 과거를 준비한 것 같기도 합니다만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실을 실어 엎은 것입니다. 일반 시편은 248편이 수집되었다고 합니다. 흘리고 다닌 시를 다 줍지는 못했기 때문에 상실된 시가 많을 것으로 봅니다. 환갑이라는 이 시로 회갑잔치에서 잘 얻어먹은 것으로 유명하지요. 이 회갑
하는 그 가족들을 들었다 놨다, 기쁘게 했다가 또 화나게 했다가 결국 내용으로 보면 좋은 축하 시가 되겠습니다. 저기 앉은 저 노인네 사람 같지 아니하고, 이러니까 가족들이 굉장히 화를 냈죠.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신성인가 하노라 웃고 말았습니다. 설아의 7 자식이 모두 도둑놈인 것이 이렇게 되니까 또 화를 냈죠. 하늘에서 복숭아를 훔쳐다가 잔치를 빛내노나 이래서 즐거운 시가 되었습니다. 차는 이것이란 뜻이고 죽은 대죽자인데, 여기는 대한우 관계없이 대로 우리식 발음으로 이대로 차죽, 이대로 저대로 되어가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밥이면 밥, 죽이면 죽, 이대로 살아가고 옳다면 옳거니 그러면 그러려니 그렇게 아세. 손님 접대는 집안 형편대로 하고 장터에서 사고 팔기는 시세대로 하세. 세상 만사가 내 마음대로 안 되니 그렇고 그런 세상 그런 대로 살아가세. 한자의 운을 빌어서 세상사의 흐름을 나타낸 재치 있는 시였습니다. 남의 다랭이 논은 계단식 논인데, 그게 삿갓뱀이라는 작은 그 논이 작다고 삿갓뱀, 삿갓을 하나 덮어 씌우면 안 보일 정도로 면적이 넓이가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논 숫자를 세 보니까 한 개가 모자라요. 이상하다 하고 삿갓을 쓰고 가려는데 삿갓 밑에 논이 하나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김삿갓이 삿갓을 쓰고 있는 삿갓을 덮어 씌우면 집이 다 폭 안에 빌 정도의 작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작은 집에서 웅크리고 하룻밤 자고 나서, 그렇지만 주인에게 감사하는 마음, 그 마음을 실어 썼습니다. 휜 나무로 석가래 삼은 처마인 뒤끝이 붙었는데, 그 사이의 방은 말만 하여 겨우 몸이 들어가네. 평생토록 긴 허리 굽히지 않으려고 하였지만 이날 밤에는 한쪽 다리마저 펴기가 어렵구나. 지구멍으로 연기가 들어오니 온통 칠흑과 같고 봉창을 띠풀로 가렸음에 새벽이 따로 없구나. 비록 그렇대도 어관젓는 것 면할 수 있어서 떠날 때 되어 은근히 주인장에게 감사드렸네. 봉우, 비를 맞이했다 이런 뜻이고, 비 올 때 이런 작은 집에서 비를 피하고 하룻밤 잘 수 있었던 것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가난한 집에 맑은 죽 한 그릇 얻어먹고 감사하는 시를 썼습니다.
알이 4개, 소나무 소반에 죽이 한 그릇, 하늘빛과 구름 그림자가 함께 감도는구나. 주인장께서는 무한하다 말하지 마오. 청산이 물에 비치는 걸 나는야 좋아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좋은 인심으로 대접을 받기도 했지만 잘 살면서도 푸대접을 받은 경우가 많아서 또 그럴 때는 싫어서 골려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서무나무 아래 서러운 나그네가 망할 놈의 동네에서 애선 쉰밥을 주는구나.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고향집에 돌아가 설익은 밥 먹느니만 못하리라. 20, 20은 30, 40, 50, 70 이래 나오니까 그 스무나무는 하나 있고 운을 떼는 것에 불과하고요. 30객이 서러운 게 서른이죠. 서러운 객이 40가 망가란 것인데 망할 놈의 집 이런 뜻이죠. 50씩 쉰밥 이렇게 해서 얼른 보면 욕이 아닌 것 같은데 그 사람들에게 욕을 한번 해주고 가는 그런 시였습니다. 명천에는 명태 고기가 많이 나는데 이름이 명천, 밝은 냇가다. 그 밝다면 사람이 밝은 사람, 올바른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 밥을 주는데 고기가 많이 남았어도 식탁에 생선이 하나 없더라. 이런 야박한 민심을 빗대어 읊었습니다. 부잣집에 종이 나와서 주인은 없다고 하고 또 아이가 나와서 집안에 무슨 일이 있다 하고 문전박대하는 그때의 모습입니다. 원시, 문시, 서시, 조시 이런 선비들이 김삿갓을 박대하자 원생원, 문첨지, 서진사, 조석사라는 명칭을 부여하면서 욕이 아니면서 결국 읽어보면 자세히 보면 욕을 해서 골려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인이 이 댁은 대대로 16대째 살고 있는 뼈대 있는 댁인데 너 같은 거지가 가까이 할 집이 아니다. 하인이 이렇게 윗세를 부립니다. 김삿갓은 그렇다면 그 16대가 지금 집에 다 살고 있느냐? 이런 미친놈을 봤나? 그분들이야 모두 돌아가셨지. 그렇다면 주인이나 나나 이 세상에서 잠깐 머물다 갈 나그네가 아니겠느냐? 나그네가 나그네 집에 하룻밤 묵겠다는데 무슨 대단한 일이냐? 김삿갓도 배짱이 좀 좋습니다. 재치 있는 말을 해서 이렇게 신랑 일을 하고 있으니까 주인이 나와서 보고 이 사람 뭐 들은 식자구나 하고 어, 하룻밤 잘 재워주었다는 그런 것입니다.
김삿갓이 금강산을 보고 너무나 아름다워서 글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소나무 두자, 잣나무 두자, 바위 두자, 물 두자, 산 두자, 곳곳이라는 것 두자, 이렇게 해서 간결하게 그 금강산의 아름다움을 읊었습니다. 아향 청산거, 나는 아름다운 산으로 들어가는데 녹수 이하래, 녹수 물은 시냇물은 나는 산으로 들어간데 녹수는 어찌하여 바깥으로 나오는가, 흘러나오는가. 간산, 산 구경, 게으른 말을 타야 산 구경하기가 좋아서 채찍질 멈추고 천천히 가네. 바위 사이로 겨우 길 하나 있고 연기 나는 곳에 두세 집이 보이네. 꽃색깔 고운이 봄이 왔음을 알겠고 시냇물 소리 크게 들리니 비가 왔나 보네. 멍하니 서서 돌아갈 생각도 잊었는데 해가 진다고 하인이 말하네. 김사카씨 뭐 말을 타고 다녔겠습니까마는 그 말을 타고 다니는 양반들 보면서 이렇게 읊었습니다. 눈이 온 날은 좀 포근해지죠. 햇빛이 나면 처마에 고드름이 녹아서 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걸 보고 이렇게 읊었습니다. 천왕씨가 죽었나 인왕씨가 죽었나 나무와 청산이 모두 상복을 입었구나. 밝은 날에 해가 찾아와 조문한다면 집집마다 처마 끝에서 눈물 뚝뚝 흘리겠네. 참 재치 있는 관찰을 잘한 그런 시입니다. 김삿갓도 방랑을 하는 무딘 사람 같지만은 술을 한 잔 얻어마셨을 때 어떤 때는 울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운 가족, 신세 한탄, 뭐 이런 거 눈물이 나오겠죠. 그래서 향수라는 시가 또 있네요. 술을 마시며 노래하고 싶어도 옛사람은 가고 없고 꾀꼬리 울음소리만이 울적한 마음을 괴롭히네. 강 건너 버들가지는 마냥 싱그럽기만 한데 산골짜기 돌아가니 매화향기가 봄 같구나. 이곳은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길목이라 날마다 오마차 수레에 뒷거리이는구나. 임진나루 강북에는 잡초만이 무성한데 나그네의 시름은 수많은 생각으로 새롭구나. 향수. 김삿갓은 방랑을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원칙이 있습니다. 신분은 밝히지 않고 그냥 삿갓, 김삿갓. 둘째로 시비를 가리지 않는다. 셋째로 물욕을 떨쳐버린다. 넷째로 정에 흔들리지 않는다. 다섯째로 언제나 선의 편에 선다. 대개 이분의 이런 신조로 방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억울한 사람을 보면 대신 소장을 써서 잃어버린 소도 타다주고 또 이 수령이 재판할 때 쩔쩔맬 때 또 자신의 지혜로 재판하는데 도와주고
그래서 또 며칠 잘 대접을 받고 억울한 사람, 또 어려운 일, 대신해서 뭐 제사 제문을 지어준다든가 여러 가지 글쓸 일을 해서 노잣돈도 얻어서 또 그걸 가지고 주말에 가서 잠도 자고 또 술도 마시고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자영, 스스로에 대해서 얽는다. 자기 개인의 모습을 읊어봅니다. 겨울 소나무 외로운 주막에 한가롭게 누웠으니 별 세상 사람일세. 산골짝 가까이 구름과 같이 논일고 겨울가에서 산새와 이웃하네. 하찮은 세상일로 어찌 내 뜻을 거칠게 하랴. 시와 술로서 내 몸을 즐겁게 하리라. 달이 뜨면 옛 생각도 하며 유유히 단꿈을 자주 꾸리라. 김사카 씨 술을 또 좋아한 것 같습니다. 먹다가 굶다가 또 술도 마시다가 무절제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역시 오래 살지는 못했습니다. 양년 57세로 별세했습니다. 스스로를 돌아보며 쓴 시가 많은데 그 중에서 이 굽이굽이 인생길에 제일 밑에 보니까 두리둥실 내 삿갓은 빈매와 같은데 방랑생활을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청운의 꿈이 분수밖에 멀리 있음을 차츰 깨달았네. 제일 위에 가서 이제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한평생을 알아줄 자가 누가 있을까? 그 스스로를 해고한 시 중에 세 구절을 뽑아서 이 김삿갓 문학관에 있는 자료입니다. 한글로 적은 거는 제가 보태 적었고요. 굽이굽이 인생길에 결국 허망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한평생을 누가 알아줄 자 누구일까요?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이 김삿갓의 시를 즐겨 읽고 EJ 학정 TV에서도 이런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김삿갓님 저승에서 우리가 많이 알아주고 있습니다. 편안한 명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정리 1. 시로 세상을 논하였다. 19세기 세도정치기 사회적 동료 민중의 의식 성장기에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웃음으로 감싸 안으며 위선자들을 비꼬았던 김삿갓 씨는 민중문화 판소리 타춤과 닮았다. 2. 1990년에 펴낸 정대구 박사의 김삿갓 연구에 의하면 김삿갓 씨는 모두 456편이 발굴되었다고 한다. 그 중에 206편은 과체시, 즉 역사이고 일본 시편은 248편이 수집되었다고 한다. 3. 자영시 평생시에서 골라보면 1. 두리둥실
내 삿갓은 빈배와 같은데 이 청운의 꿈이 분수밖 멀리 있음을 차츰 깨달았네. 3. 나의 한평생을 알아줄 자 누가 있을까? 이런 구절이 특징이 있습니다. 4. 김삿갓은 부숙사를 읊었는데 우주간에 내 한 몸 오리마냥 헤엄친다. 이런 구절이 있어서 이재익 씨 산사의 봄꽃이 피고 지고 애써 반영하여 나도 부석같이 양백간에 공중부영하는 연등이 되는구나 라고 읊었는데 양백이란 소백산과 태백산이다. 5. 세사제지 백발신 세상일 겨우 알만한데 어느새 백발이 되었네. 이 식구가 어미심장. 6. 김삿갓 종명지는 화순 동복. 그곳에는 창랑적벽, 물렴적벽, 화순적벽이 있어서 김삿갓이 마지막으로 둘러본 곳이며 물렴적벽의 물렴정에는 김삿갓 석상과 시비가 있습니다. 이상. 김삿갓은 생을 마감한 곳이 전라남도 화순 동북이라는 곳입니다. 공생지 생을 마감했다는 것이죠. 여기에 적벽이라고 하는 바위 절벽이 많은데 창랑적벽, 물렴적벽, 화순적벽. 그래서 이 김삿갓이 이 지대를 3번 둘러보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고 간 글쎄한 곳이라서 찾아가 봤습니다. 적벽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는 16세기에 최산두라는 분입니다. 중국에 적벽이 있는데 좀 닮았다 이래갖고 적벽을. 근데 여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시도 짓고 계문도 남겼는데 김병년도 다음과 같이 노래하였습니다. 우등산이 높다 하되 소나무 가지 아래 있고 적벽이 깊다 하더니 모래 위에 흐르는구나. 이 상수원 이 댐이 생기면서 동북댐이 생기면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한때 접근할 수가 없었으나 최근에 일부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7km에 걸치는 군데군데 적벽이 있는데 창랑적벽, 물렴적벽, 하순적벽 이래 있습니다. 그 물렴적벽에 물렴정이라는 정자가 있고